보시죠. 시간이 가니까. 이해합니다. 자, 이제 2시간 딱 지났어요. 자, 이제 조금만 더 하면 돼. 경상수지가 2달 연속 적자. 무역수지랑 경상수지는 좀 달라요. 그 무역으로만 왔다 갔다 하는 거는 무역수지, 무역적자, 무역흑자가 되지만 경상수지는 다른 게 더 포함돼. 관광수입이라든지 한국의 저작권이라든지 우리나라에 있는 외국의 저작권이라든지 다 포함되는 게 경상수지거든요. 그 경상수지가 이제 적자가 나기 시작한 거예요. 무역 적자가 나다 보니까 2달 연속 적자, 2월 달에 마이너스 5.2억 달러. 이게 첫 번째고, 문제는 한국만 나쁘다는 거야. 윤석열이 손대면 망한다는 진리가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 다음에 한국의 올해 성장률이 1%도 위험하답니다. 이렇게 되면요, 뭐 1% 성장하고 말지 이게 아니에요. 이렇게 되면 한국 경제는 통으로 다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민주정부건 보수정부건 정권만 잡으면 가장 중심적으로 보는 게 성장률입니다. 그 성장률을 올리려고 박근혜가 최경환 이용해가지고 빚내서 집사를 한 거예요. 성장률 때문에. 성장률이 모든 경제 지표를 다 잡아먹어버리는 거예요. 자본주의 국가에서는. 물가 상승을 넘지 못하는 성장률인 거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기관에서 나오는 그런 전망들이 저는 더 낙관적이라고 생각이 드는 게, 한국의 정치 현실이나 이런 것들을 제대로 안 봤기 때문에 이 정도 높게 맞아. 잡고 있는 거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진짜 좀 암담합니다. 지금 1%. ADB 아시아개발은행의 표를 한번 볼게요. 옆에 물가 상승률은 좀 안 보시더라도 되고요. 지금 나라들이 쭉 있죠. 그중에 2023년 예상치만 보세요. 21, 22, 23 있잖아요. 성장률 한번 볼게요. 21년 문재인 정부 때 한국 4.1이었고 지금 2023년 올해 예상치가 1.5인데 다른 나라하고 비교 한번 해볼게요. 2023년 예상치만. 동아시아 평균이 44.6이에요. 동아시아 평균이. 홍콩 3.6, 몽골 5.4, 이런 데는 뭐 개발도상국이니까 그럴 수 있다고 쳐요. 중국도 4.5, 대만 2.6, 대만 2, 한국 1.5. 대만한테 지금 그 국민 총생산 초월당했잖아요, 이번에. 근데 지금 여기 동아시아 쪽에서 한국이 꼴찌, 1%도 위태하다. 예상치이기 때문에. 근데 1%도 방금 임그리님이 이야기한 것처럼 좋게 잡아서 1%지 국민들이 체감하기엔 사실 마이너스인데, 한국만 좋았던 상황이 있었습니다. 문재인 정부 때. 그런데 어떻게 한국만 나쁜 상황이 돼가냐고요. 코로나도 그렇게 이겨냈는데도. 윤석열이 말하는 자기는 지지율 1%가 되더라도 밀어붙이겠다. 지금 물가 상승률, 성장률 1% 정부에선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요? 야, 마이너스도 아닌데 1%면 이 정도면 선방이야 라고 생각하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13조 민자 땡겨 할 수 있는 만큼 뽑아내. 이명박 정부 시즌2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니, 그것도 못한 것 같아요. 이명박 정부 시즌2도 안 되는 것 같아요, 정말로. 그게 윤석열은 성장률이 뭔지 모른다, 한 표. 저도 그렇게 봅니다. 성장률이 뭔지 모른다, 한 표. 쉽게 표현해서 마차님이 여기서 머리만 넘겨도 성장률이에요. 그 정도로 성장률은 전체 국민들이 어떤 식으로 어떤 규모랄까 늘려가는지에 대한 지표거든요. 성장률을 높이려면 방법이 수출이 안 되면 하나가 있다니까요. 전 국민 재난지원금 줘요. 그럼 성장률 올라가요. 그리고 내수 돌리면 된다고. 그러면은 세금도 더 많이 거치죠. 선순환이 되는데, 얘네들은 부자들한테만 세금 깎아주고 무역 적자가 나고 내수에다가 한 600억 지원해준다는 이런 미친 정부가, 최소한 쉽게 표현하면 60조를 지원해도 모자라는데 600억 지원해주면 내수 돌린다고 하잖아요. 그냥 관심이 없다는 뜻입니다. 예, 저도 관심이 없다는 뜻이라고 보고, 그게 지금 말 그대로 정치가 실종이 돼버렸다고 하고, 윤석열이 정치를 안 하고 있다고 하는 게, 책임자가 정치를 안 하면 밑에 있는 애들 자기 호주머니 채우기 바쁜 거예요, 지금. 위에서 아무 말도 안 하고, 그 같은 검찰 출신끼리 너무 거짓 맙시다 이러고 자기네들끼리 서로 봐주고, 그러면 이 정부 밑에 있는 사람들 뭐 할 것 같아요? 자기 호주머니 채우는 거예요, 그냥. 한국 경제 주요 지표 추이를 보면은 저 빨간색으로 돼 있는 마이너스고요. 파란색이 있기는 한데요. 예를 들면 물가는 마이너스가 될 수가 없잖아. 현재 물가 상승률, 다음에 어쩌다 보니까 설비 투자 저것 때문에 작년에 설비 투자 저런 것 때문에 성장률이 좀 선방한 측면도 있었거든요. 그 다음에 뭐 소비 판매액 지수, 뭐 요런 거, 전산업 생산 이런 것들은 조금 올라가긴 했지만 무역 수지나 수출,
뭐 이런 데서 세수 이런 데서 지금 세수가 15조 원 빠졌잖아요. 1월, 2월 달에. 근데 윤석열은 성장률이 뭔지 모른다 이런 개념이고 또 지금 주요 투자은행들은 한국이 내년 2%도 어렵다. 올해보다 내년이 더 어렵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럼 이게 이제 장기화되는 거잖아요. 불황이 장기화되는 거예요. 아무도 투자하려고 하지 않고 돈 안 씁니다. 그러면 완전히 불황에 늪으로 빠지면서 장사는 안 되고 자영업 하시거나 일본 소상공인 하시거나 기업들이 망해가는 구조 속에 지금 딱 놓이게 돼 있는 어마어마한 위험 시기. 사실상 저는 IMF가 왔다고 보는 사람이에요. 주위에서 분위기를 보면. 근데 누구나 다 IMF 때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 IMF 올 것 같다, 올 것 같다. 그 정도로 위기감을 느낀다라는 거죠. 그 오늘 또 사실- 충격적인 뉴스가 나왔잖아요. 삼성전자 관련해서. 네. 사실 사람들 머릿속에 IMF라는 단어가 떠오른다는 것 자체가 문제인 거예요. IMF가 올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 순간 IMF 이미 시작되고 있는 거예요. 그때는 이미. 사람들이 내 생활 자체가 당장 어려워지고 수익이 떨어지고 물가는 줄고 정말로 우리가 지금까지 살면서 내가 커피값을 줄여야겠다. 집에 난방 시간을 줄여야 되겠다. 우리 이런 거 생각하고 살아오진 않았어요. 대부분 사람들이. 근데 어느 순간부터 그게 부담되는 순간이 지금 온 거예요. 그것도 결국 우리 알고 보면 다 우리들 성장 속에서 같이 했던 거거든요. 근데 사람들 머릿속에 이러다가 IMF 보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이 드는 순간 이미 사람들은 지출 줄이기 시작하고 자기가 하고 있는 경제 규모를 줄이기 시작해버려요. 그러면 IMF는 시작된 거예요. 예. 똑같은 이치예요. 탄핵 되겠다 하면 탄핵 되는 거예요. 희망사항을 살짝 섞어봤습니다. 네. 자, 그러니까 아시아 성장률은 상향됐는데 한국만 1.5%. 사실상 현실적으로 1%도 어렵다는 거고 내년은 더 어렵다는 거고 전망이 이렇게 나오면 사람들이 제일 먼저 줄이는 게 투자를 안 해요. 그렇죠. 그러면 이게 이제 악순환이 되면서 마이너스로 가버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약간 정권이라고 하는 것은 성장률을 약간 포장해서 부풀립니다. 사람들한테 심리적으로 위축되지 말라고. 근데 대내외적으로 윤석열의 이 무능한 정권 때문에 실제로 마이너스 성장으로 갈 가능성이 되게 높으면 그것 때문에 망한다. 여러분 깜짝 놀랄 만한 얘기 하나 해드릴게요. 삼성이 감산을 시작했어요. 무슨 말이냐면 지금까지 생산하던 거를 이제 생산량을 줄이기 시작한 거예요. 대한민국 대표 기업이에요. 진짜로 삼성이 다른 망하지 말란 부분은 없는 겁니다. 그리고 반도체 기업은요, 감산을 하기가 힘들어요, 사실. 이게 우리가 지금까지 알고 있는 게 반도체 지금 재고량이 많이 는다라는 거 알고 있잖아요. 그러면, 재고 쌓이기 시작하면 생산 그만하면 되고, 많이 팔리면 그때 하면 되지. 반도체 산업은 그게 안 돼요. 생산 수율을 일정하게 유지를 시키면서 많이 팔린 거, 적은 거, 그래서 가격 변동성이 그렇게 심한 거거든요. 근데, 생산을 줄인다는 거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기존의 생산시설 규모를 줄인다는 거예요. 이거는 그냥 당장 반도체 한 달에 100만 개 만들던 걸 50만 개 만든다는 게 아니에요. 100만 개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있던 걸 50만 개로 줄인다는 거예요. 완전히 다른 이야기거든요. 예. 근데 지금 이거를 삼성이 해야 된다는 거는 삼성이 봤을 때 미래에 대한 전망이 완전 어둡다는 거예요. 자, 상황이 이렇고요. 먼지님, 고고식님, 호러탐정님 감사하고요. 자, 볼메 임지님께서 여기에 올라온 주영님의 페이스북을 좀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미국 친구가 한 명 있습니다. 그 친구가 우리에겐 구글이라는 회사가 있다고 자랑을 합니다. 세계 1위 글로벌 기업에다 근무 환경도 완전 끝내준다고 자랑을 합니다. 회사 내 직원들이 어디에 있든 50m 안에는 무료 간식 코너가 있다고 합니다. 회사 안에 반려견 카페가 있어 직원들이 반려견과 함께 출근을 한다고 합니다. 수영장, 볼링장, 당구장, 골프 연습장은 기본으로 갖춰져 있다고 합니다. 직원들을 위한 수면 공간에 침대, 수면 이불 등도 갖춰져 있다고 합니다. 근무 시간과 상관없이 직원들이 편하게 수영도 하고 잠도 잔다고 합니다. 제가 듣고 있다가 코웃음을 치면서 한마디 했습니다. 우리에겐 그 정도는 회사 축에도 안 드는 우주 최강 회사가 하나 있다. 일단 이 회사에 들어가기만 하면 최고급 룸살롱에서 하룻밤에 몇천만 원짜리 고급 양주를 공짜로 마실 수 있다. 스포츠 스타도 아닌데 스폰서가 따로 있는 경우가 많다. 별장에서 성접대, 성매매를 해도 절대 법적 처벌을 받지 않는다. 웬만한 성추행과 성범죄도 조용히 넘어갈 수 있다. 본인들은 웬만한 중범죄를 저질러도 재판도 안 할 수 있다.
퇴직 후엔 수백 채의 빌딩이 생길 수도 있다. 재벌가에서 사위, 며느리로 늘 탐을 낸다. BBK 같은 회사는 주인도 바꿔버릴 수 있다. 그 자녀들이 커서 하루만 일해도 퇴직금 50억 원도 받을 수 있다. 심지어 고급 아파트 분양에도 특혜가 주어진다. 자녀들이 학폭을 저질러도 서울대도 갈 수 있다. 마누라가 주가 조작 중범죄를 저질러도 조사조차 안 한다. 가족이 온갖 범죄를 저질러도 별 문제가 안 된다. 아직 얘기를 반도 못했는데 미국 친구가 갑자기 말을 끊고 그런 회사가 세상에 어딨냐고, 도대체 그 회사 이름이 뭐냐고, 사기치지 말라고 난리도 아닙니다. 사기 아닌데 진짜 있는데 속고만 살았냐? 우씨. 검사가 정치를 하면 안 되는 이유를 간단하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경제에 대한 이해, 지가 이해가 없으면은 만개칠람 할 게 아니라 정말로 어떤 관점을 갖고 경제를 살릴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일광 횟집에서 자기들끼리 해동하고 조폭들처럼 모여 있으면 경제가 산다고 착각하는 거. 문제는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립니다. 대통령이란 자가 가장 먼저 갖춰야 될 것은 어설픈 지식이 아니고 철학이에요, 철학. 근데 어떤 세계적 흐름, 시대적 흐름에 전혀 안 맞는 놈이 뭐 후쿠시마에서는 막 폭발이 없었고 방사능 유출이 없었다부터 시작해가지고 경제에 대해서는 국가 빚이 쌓이면 어쩌고저쩌고, 국가가 해야 될 역할이 뭔지도 모르는 자가 지금 나라 망치고 있습니다. 중국과의 경제를 관계를 끊고 싶으면은 장기 비전으로 한 탈원전 하듯이 탈중국을 한 50년 해야만 바뀔 수 있는 경제를, 이미 끊어지지도 않았던 거를 중국과의 관계는 끝났다고 이야기하고 우리는 미국과 동맹해야 된다고 말하는 이런 미친놈이 대한민국의 대통령이고, 일본한테는 얻는 거 하나도 없으면서 일본한테 아낌없이 베푸는 이 새끼. 난 정말, 나는 이놈을 도저히 용서를 할 수가 없다. 다만 오늘 방송으로만 보면 윤석열은 진짜 길게 못 갈 것 같다. 간호법도 거부권 행사이라는 얘기를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길게 못 갈 것 같고요. 부산이스 레이디 하는 영어 수준으로 미국 가서 영어로 연설을 하시겠다고 하는 그 기계 감복했습니다. 저것이 바로 호연직이구나. 부산이스 레이디 하면 나 영어 잘하지? 나 이번에 가서 영어로 연설 한번 해볼까? 어떻게 해? 그거 어떻게 봐? 봐야 될 거 아니야 또. 내가 안 보면 짤 만들어서 돌아다닐 거 아니야. 정말 기대합니다. 여러분이 착각하시는 게 그 스크립트를 영어로 안 쓰고 한글로 쓸 수도 있어요. 100%. 한글로 쳐주는 대로 읽는. 저는 네. 아무 말도 안 했습니다. 자, 뭐 그건 뭐 그렇다 치고 아무 큰 의미는 없어요. 미리 연습해 가는 건 누가 못합니까? 자,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고요. 어쨌건 대한민국 지금 한국만 참 두 가지, 저희 두 개의 자아가 지금 갈등을 하고 있죠. 망가져서 윤석을 끌어내리느냐, 망가지면 힘든 건 서민들이라서 그래도 망가지면 안 된다고 생각하면 되느냐. 투표를 붙이면서 저는 물러갈게요. 일단 윤석열이 경제가 망가져서 윤석열을 끌어내리자가 1번이고, 그래도 경제가 나쁘면 서민들이 힘들어지니까 경제는 좋아지면 좋겠다 2번 치시면서 새날은 물러가겠습니다. 물러갈게요. 고맙습니다. 8시에 스픽스에서 만나요. 자, 그리고 지금 네. 저기 먼지님, 고고식님, 호로탐정님 다 감사드리고요. 물러갈게요. 진짜로. 끝. 감사합니다.